국민의힘 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2016년 그 국정농단 사태 때 많은 시민들이 KBS가 이상한 방송 허위 보도하면 KBS 앞에 가서 시위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했었고 이렇게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광화문에서 큰 물결로 만나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윤석열 그 명태균 게이트를 좀 비교해 보면 핵심은 검찰권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검찰권이 없었고 수사팀장을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던 야당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그때 야당이 추천했어요. 근데 박영수 그걸 특검. 가지고 뭐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도 야당 위헌 특검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위헌 자기도? 특검에 본인이 했던 수사팀장을 했던 거예요. 위헌 특검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그때는 뭐 팟캐스트가 굉장히 뜨거웠지만 그때하고 비교를 하자면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보는 그 순간순간 참과 거짓이 다 이제 확인이 좀 되는데 국민들이 그 수준을 못 따라올 거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판을 하는 것이고 요즘에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방송사들 많이 다니잖아요. 네. 분장실 들어가서 분장 받다 보면 우리 분장 선생님하고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깜짝 놀라는 게 네. 저는 평론을 하잖아요. 뉴스를 저보다 또 많이 본 사람 우리 국민들 중에는 많이 네.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전 분장사 선생님이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막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의 흐름과 이 유통이 얼마나 빠른지를 제가 정말 소름 돋게 느끼거든요. 아니 저도 모 진짜 방송국에 빨라요 지금. 모 방송국에 갔는데 분장실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속보를 먼저 네, 분장실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런 기자회견을 도대체 왜 했대요? 저 기자회견을 도대체 왜 한 거래요? 김건희가 하라니까 했겠지. 그것 좀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진짜 왜 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예요. 그 도대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본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걸 왜 했어? 차라리 하지 말지. 정상적인 저렇게 할 거면 사고는 하지 안 했을 말지. 거다, 이런 왜 생각하시는 저런 거죠. 회견을 해가지고 더 욕을 먹어? 네. 이런 게 국민들의 눈높이인 건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전혀 그리고 없죠. 일단 해야 된다 하도 주변에서 하니까 그럼 일단 고개는 숙여주마 해서 고개 숙여서 그 다음날 신문 일면에 사진은 하나 건진 거예요. 사진 컷은 나왔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인정한 게 없어요.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아마 제대로 안 해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엄중한 시국에는 왜냐면 10%대 지지율을 갖고 등 떠밀리듯이 한 기자회견 국민 앞에 본인의 얼굴을 하려면 왜냐하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질문은 없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참모들이 조금만 개입했으면 내가 부부 싸움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이런 답변은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건 전혀 준비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대통령실의 반응, 국민의힘 패널들의 반응은 너무 인간적이고 소탈했다라는 반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네. 그게, 인간적이고 소탈했다는 말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또, 박범계 의원님 오셔가지고 술 주정하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런 술상 대답. 기자회견 비슷하게 느꼈어요. 술상 기자회견? 술자리에서 그냥 네. 주저리 그리고 친구들끼리 예. 앉아서 하는 그냥 그런 말투나 이런 것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그냥 얘기할 때하고 방송을 할 때는 다르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사용하는 단어, 말투,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게 얼마나 우리가 엄격해 다 떠나서 보수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성격. 엄격하게 보수가 아닌 거죠. 보수가 아니니까 저러는 거고. 그분은 보수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진보도 대통령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그 파면당한 박근혜 대통령도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적었습니다. 끝까지 품격을 지켜야 네. 그러면은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요 세상에. 팔 이렇게 뻗은 거 외에는 하나도 적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가 또 까먹어. 물어봐요. 네, 또 그리고 물어봐요. 뭐 질문했지 이렇게 막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그런 게 세상에 최소한 갖춰야 되는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없는 거죠. 기본이. 들을 태도가 안 돼 있었던 세상을 거예요. 대하는 최소한의 어떤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게 없네. 어떡하면 그거를 개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돌멩이 맞아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품위가 없고 기본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비정상 사고 방식의 회로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또 말릴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대통령직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생은 더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참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다. 근데 저는 네. 제가 오늘 좀 민감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 분 의견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또 탄핵 트라우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보수 안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윤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수도 진보도 중도도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고르게 전 지역에서 TK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 세대가 다 물론 이제 뭐 그 연령대별로 40대가 9% 나오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전 세대가 고르게 비판적인 건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시민들은 탄핵을 했어요. 2016년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뭔가 큰 개혁을 하고 나라가 뒤집혀질 거다. 그동안 없었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 질서가 잡힐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문재인 정부 5년이 보여준 정치의 내용은 꼭 그랬나? 안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나쁘고 문제가 있어서 무너뜨린다 치자.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있는 거야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저는 그 점 있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집권을 했으니까요. 보수가 어쨌든 사람을 외부에서 꾸어와가지고 네. 집권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탄핵의 정신을 이어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세심하게 들어가면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진영은 이거야말로 보수가 괴멸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신념이 강한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탄핵을 화두로 걸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이철희 전 수석 책을 읽고 있는데 최근에 본인이 이런 탄핵 제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써서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최근에. 한번 모셔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제도적인 부분을 점검할 때 최소한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 권한을 미국도 그렇고 상원 의원이 갖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 이걸 헌재라는 사법기관에 맡기는 제도 채택은 좀 드문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헌재에서 이거를 왜냐하면 검사 탄핵도요 왜 안 됐냐면요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탄핵을 하니까 검찰 수사기로 가져와라 헌재가. 네. 근데 저희가 일반 사건을 하더라도 민형사가 같이 연계된 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법원이 명령합니다. 이것 좀 가져오라고 검찰이 내지 않아요.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정석 검사도 그런 식으로 수사 기록이 아예 헌재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2단계에서의 헌재가 그러면 틀어지고 시간만 더 벌어주는 셈이 되지 않냐라는 공포감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국면이 그게 탄핵이 됐든 하야가 됐든 임기 단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국면은 이미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넘지 못할 거예요. 국민을 보고 아까 저는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이 정권의 순장조로 들어가지 않은 정치적 선택의 결단 시점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특검이 하나의 고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뒤에는 정치적 상상력 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과거 탄핵 사례에서도 검찰이 치고 나가면서 그 공소장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자체를 미완성형 탄핵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탄핵의 주요 역할을 했던 그 특검과 레거시 언론 이 둘이 또 권력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완성형 탄핵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완성형 탄핵은 뭐냐면은 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집단으로 레드카드를 꺼내면 됩니다. 그게 전 여론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러면 저는 시민사회 중심의 국민 주권이 중심에 둔 국민이 정말 주인되는 탄핵을 한번 해야 저는 이 정치의 좀 썩은 물결이라고 이것도 좀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국민들이 새 물결과 새 바람을 가지고 시민들이 일어나야 이게 바뀌는 이제 그 어려운 작업을 저는 해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하나의 또 특징이 뭐냐면 검찰권은 틀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보수의 지지 기반이 없어요. 이게 또 약점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 기반은 있었는데 검찰권을 못 막았으니까 검찰한테 당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여기죠. 네. 검찰은 쥐고 있고 김주현 민정수석, 네, 이창수 네. 다 쥐고 있는데 문제는 수사 기록이 밖으로 나오고 국민들이 좀 피곤하지만 수사 기록을 굳이 안 떼봐도 되는 형사 기록 열람 신청을 안 해도 이미 다 뉴스만 맞춰봐도 다 나오죠. 퍼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음 특검은 들어가면 그냥 공소장만 써서 도장만 찍으면 될 수준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영역, 보수의 그
즉 권력 기반의 영역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거기다가 윤한 갈등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수 내부의 본인의 지지 세력들을 뺄셈의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럼 지지 기반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지지 기반은 용산에 있는 행정관들도 전부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 거의 그 문고리들만 지지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지는 이권을 받아먹을 사람들만 지지하는 겁니다.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 이번에는 미완성의 탄핵이 아니라 완성형 탄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전 절호의 찬스고 유일한 기회 아니냐. 네. 전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속보가 또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저희도 인터뷰 요청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조만간 모실 수 있기를 앙망하면서 강혜경 씨가 오늘 그 MBC 라디오 시선집중 출연했는데요.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3명을 윤석열 부부에게 인사시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천 확답까지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또 공천 또 나오는 거죠. 공천 거래, 공천 개입 문제. 예,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지구당 부활 관련 법들 처리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특검, 김건희 특검의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은 처리가 안 되고 여야 간 합의로 지금 금투세 폐지나 그다음에 이런 지구당 부활, 이 지구당 부활도 사실은 돈 먹는 하마여서 문제가 많은데 여하튼 이런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정말 처리되어야 할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은 고비를 못 넘는다고 하면 이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게 뭘 위한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여하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위원장이 또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중무장한 경찰이 국회의원을 폭행했다. 80년대 폭력 정치가 떠오른다. 경찰 표정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그날 보니까 예전에는 질서 유지, 교통 경찰들이 중심적으로 그 집회를 하면은 쭉 이렇게 포진이 됐었는데 토요일 집회 때는 기동대가 나왔어요. 기동 타격대. 제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거. 그리고 옷도 다르게 입고 있죠. 그렇죠. 옷은 중무장한 상태이고요. 중무장이고. 그리고 뭐 다 헬멧 다 쓰고 방망이 다 들고 있고 소화기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흡사 백남기 농민 때 제가 그때 보고 못 본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권 때 백남기 농민 그 물대포 쏘고 뭐 그때 보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인데 방패가 다 새 거더라고요. 그 사이에 물품 교체는 됐나 봐요. 안 쓴 것 같아요. 보급이 새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뭘 잡으려고 하냐? 노동자 시민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한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집회 못 나가셨나요? 저는 일단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그 집회에 가신 지인분이 저희 방에 이런 기사가 뜨기 전부터 오늘 경찰이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 무장을 하고 한번 어떻게 해서 빌미를 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섞인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방송 중에 속보로 민주노총 관계자들 한 1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 등등으로. 그래서 이거는 공권력이 국민과 함께 가지 않고 대적하는 순간 얼마나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여러 역사적인 곳곳에서 목도를 했는데 이 정부 기대치도 없지만 그런 선택을 진작에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걸로 근데 막을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선택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국회의원 정말 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분인지 좀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금투세 폐지, 지구당 폐지 대단히 좀 뭐랄까요. 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큰 파고 이런 그 언덕을 넘어야 되는 그 숙제가 국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잔기술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말로만 정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정치적 미래를 열려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진단한 잃어버린 2년 반 본인이 복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고민하세요. 그런데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이런 태도와 자세, 이런 천박한 인식에서 못 벗어나느냐. 본인이 한 번도 을로 살아보지 않은 자의 결핍이에요. 정치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거는 아주 겹쳐 보이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 한동훈 대표인 거죠. 저는 기대치가 그래서 국민들도 다 철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어떻게 신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보고. 그 이제 집회 현장에서도 아마 물리력이 좀 발동됐던 것 같고 지금 네. 한창민 의원이라고 얘기를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한창민 의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이 좀 찢어지고 이제 이랬던 옷을 찢.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물리력의 행사 속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집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민적 기본권이고 그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겠다. 뭐 막아서도 안 되지만은 그걸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이 분노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뭐 백약이 무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원외 그 위원장들이 원하는 지구당 부활 더 기득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다 당협위원장 합니까? 당협위원장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기성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개혁으로 포장한다. 그리고 금투세도 마찬가지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원칙이고 금투세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거든요. 아직 시행도 안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모든 경제의 원흉이 다 금투세로 갑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부분에 전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그 정무적 판단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상법 개정안이나 소액주주 보호하는 거라도 당장 착수해서 본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저 그거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또 이 핑계 저 핑계 또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참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원칙을 저버리는 게 좀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더 정치는 신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